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3월 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화면에 런던에서 모인 EU 또는 나토 지도자들의 갑작스러운 모임에 대해서 기념사진을 찍은 것을 게재해 봤습니다. 앞에 쓴 사람들이 좀 중요한 멤버들이 되겠죠. 프랑스 마크롱, 영국의 스타머, 뒤에 있는 EU 집행위원장, 이 여성분은 동유럽 무슨 루마니아인가 어디 어딘 저기 총리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뭐 저는 잘 모르고 트리도가 유럽에 이래 왜 왔는지 나토 이름으로 온 것 같습니다. 삐져가지고 미국에. 이탈리아의 멜라니 총리는 저 뒤에 가서 서 있네요. 키도 작은 여성이지만은 나는 관심 없다는 뜻같이 해서 뒤에 쓴 것 같기도 하고 G7에 들어가는 나라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 맨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은 어, 사무총장 EU 사무총장인 거로 한번 기억이 나는 것 같고 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지도자가 좀 필요하다. 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방송 화면을 캡처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편집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집 내용을 진행하기에 앞서 X에 올라와 있는 도지하고 머스크에 대한 거를 한 표현해 봤는데요. 소년에게 망치를 쥐어주면 모든 것을 못으로 본다. 마크 트웨인이 한 얘기인데 이 사진은 일론 머스크가 소년 시절 때 손에 망치를 쥐고 있는 건데 에, 머스크가 직접 올린 거라고 그래요. 그 자기 아들 14번째인지 그 아들을 13번째인지 많이도 낮지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소년 때처럼 마구 자기가 망치를 휘두르지는 않는다는 뜻 같기도 합니다. 어, 도지에 대해 머스크는 홈페이지에 와서 보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은 도지의 일에 대해서 투명하게 진행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X에 올린 것 중에서는 젤렌스키를 비유해 가지고 국민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좀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젤렌스키 닮은 꼴 6.25 때 미가 추출하려 했던 이승만의 반전 결론. 노석조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3월 2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승만 졸속 휴전 반대하며 북진 요구, 미국 골칫덩이 없애자며 에버레디 작전 검토, 이승만 대통령 방공포로 석방 등 강수로 한미 방위 조약 이끌어내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이번에 젤렌스키하고의 협상 결렬에 대해서 비유해 가지고 우리나라하고 비유해서 이 기사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은 거의 노인이죠. 노인의 지혜와 젤렌스키 중년의 패기가 좀 다르다. 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정치학 박사 출신이고 또 미국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자신들이 또 추천한 그런 한국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젤렌스키하고는 좀 비교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공개된 세 가지 옵션 비밀 문서를 공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상시 준비 작전이라는 것을 하고 이승만을 강제 구금하여 그를 추출하려 했다. 에버레디. 또 둘째는 한미 방위 조약 체결을 해보는 옵션. 나머지는 아예 모르겠어. 우리 이제 휴전했으니까 미군 철수.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됐죠. 어, 72년 전 1953년이나 한국에는 미국이 눈독을 들일 만한 규모의 천연자원이 없다. 뭐 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자원은 없더라도 지정학적으로는 미국이 손을 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잘했다 하더라도 어, 그 시대에 끌어냈다니 기적적인 딜입니다라고 또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현실은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고 할 정도로 냉엄하다고 합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한미 동맹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좀 다행인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현재 유엔 등 국제기구가 유명미술해지고 각국이 국비를 늘리며 무장하기 바쁜 각자 도생의 시간이 코앞에 찾아왔다.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었던 국제질서의 패러다임이 뒤바뀌고 있다. 넉넉고 있어서는 안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 지금 살아있다면 어떻게 했을지 상상해 봅니다. 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순서라는 게 있는데 젤렌스키도 어쨌든 자기도 수동적 휴전협정을 하더라도 이승만의 길을 한번 배웠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가 안전보장협정을 끌어낸 거죠. 순서는 그렇게 된다.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젤렌스키는 이거부터 해주고 그 다음에 휴전협정 하겠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한국은 지하자원 없는데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개된 그 비밀 문서고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요구하는 거 트럼프 대통령의 말, 푸틴 대통령의 말을 비교한 그래픽이 되겠습니다. 어, 기밀 해제된 이승만 대통령과 더글러스 딜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면담기로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전쟁 때 북진 통일을 주장했고 무엇보다 재발 우려가 있는 졸속 휴전은 안 된다고 미국에 요구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정 협상 이후에도 딜런 부장관 등에게 북진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기밀 해제된 미 문서에서 확인됐다라고 자기네들 조선 TV를 인용을 했습니다. 뭐 지난 거지만은 이마 짚고 절레절레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소 좌절한 우크라이나 대사 3월 2일 1시 56분 김희진 기자가 경향신문에서 어, 서로 말다툼이 나자 우크라이나 대사가 고개를 떨구는 장면입니다. 망연자실 우크라 대사 조회수 200만 넘겨 텔레그래프 젤렌스키 외교적 매복에 넘어가 물론 우리는 전쟁을 멈추고 싶지만 에, 이거는 즉 젤렌스키가 얘기한 거 그런데 당신은 휴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나 트럼프 안전보장을 함께 말했다 젤렌스키 나는 휴전을 원한다 당신은 합의보다 휴전을 놓는 게 더 빠를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휴전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안전보장은 다음에 따지지 않은 게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방법이고 또 미국도 그러길 원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에게서 풍기는 독재자의 냄새, 민주적인 선거에서 선택된 히틀러나 무솔리니를 점점 닮아가는 행동을리.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글은 다분히 일본적 시각이죠.
마스조의 요이치 국제정치학자 JB 프레스에서 보도했습니다. 3월 2일 날 제2차 세계대전 전인 1938년에서 1939년의 상황 재현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정치인의 개성이 과하게 반영된 이렇게 해서 좀 풀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그 언행이 이 히틀러나 스탈린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다른 것이 있다면은 트럼프한테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면은 처형되지 않는 것만 낫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은 AI 등 최첨단 기술에서도 세계를 지금 선도하고 있고 미국 제일주의에는 세계 제일의 대국으로서의 자유무역이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자세가 근데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한 70년 정도 해온 거에 미국도 이제는 힘들어. 너희들 각자 도생해. 지금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민족주의 깃발 붙이는 러시아인이 사는 지역은 러시아를 통치해야 한다는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를 점령했다. 이 기법은 히틀러와 흡사하다. 히틀러는 독일 민족이 한 나라로 뭉쳐야 한다는 생각, 대독일주의였다. 유명한 뮌헨 회담으로 체인벌린 발라디에 히틀러, 무솔리니 등 4개 정상이 모여 체코 슬로바키아 문제를 협의하고 독일이 주대의된 지방 2월 언제 이후에 접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최종 목표는 공산당 해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된 거는 체코슬로비아가 해체가 됐고, 뮌헨에 유할하고 종이 한 장 가지고 그 평화협정 맺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 무시하고 독일이 계속해서 체코 쳐들어가고 폴란드 해체시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더 거국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독재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뭐 독재자로 표현하는 어떻게 되든 중국 공산당 해체라는 최종 목표를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의 이권을 요구하는 것은 그 전형이다. 젤렌스키가 요구하는 안전보장은 유럽 국가들을 의지하라고 한다. 푸틴도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광물 자원의 공동 개발을 트럼프에게 제안한 바 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결렬이 되더라도 평화협정 안 돼서 더 땅을 뺏기면은 그 땅에서 미국이 개발해 가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가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일본 정치학자는 악몽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서구 입장에서는 악몽이었죠. 뭐 다 악몽이었는데 이 뭐 말은 맞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 해체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됩니다. 트럼프를 히틀러에 비유하는 것은 선악 구별식이다. 국제정치는 선악이 아니다. 옳고 그름의 구별도 아니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 배웠다. 우리는 역사는 반복된다. 다만 변주될 뿐이다. 이것도 그 마크 트웨인이 한 얘기고 앞에 인용했듯이 소년에게 망치를 쥐어주면 모든 것을 못으로 본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걸 독재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거시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영국 스타머 청량 회담 3,270억 엔의 추가 융자를 결정. TBS 뉴스 일본입니다. 그 결렬되고서 바로 영국을 방문해서 스타머 총리의 그 환영을 받았죠. 영국은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한 계속 지지할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 여러분의 친공 측에부터 많은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래서 회담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결렬로 당초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회담 결렬로 양측과 통화를 하고 있어 중재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또한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활용해 22억 6천만 파운드, 엔화로 4,270억 엔의 추가 대출을 해주기로 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남의 돈을 그렇게 써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 평화가 되고서 그 제재가 풀리면 러시아가 우리 돈 어디 갔어? 그러면 그때 어떡할 거야? 이게 국제 결제은행 시스템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던 모양인데 그게 또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일에는 젤렌스키도 참석하는 유럽 정상들의 회의가 열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맨 앞 그 카바에 했던 기념사진 그거죠. 이 일에 열린.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 결렬에 대해 완전한 정치적 외교적 실패라고 밝혔다. 트럼프한테 돌아가라 젤렌스키 압박했던 유럽 정상들 압박하는 일인데 제가 했던 과거용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정찬수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3월 2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영국 총리 등 젤렌스키의 전학으로 다시 대화하라. 동맹 균열 우려의 각국 움직임, 영국 4조 원 지원 약속.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백악관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했는데 결국 안 돼가지고 또 환영하는 제스처를 했죠. 어, 그리고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는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무엇보다 자유라는 우리 운명을 세운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분단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리 문명을 세운 원칙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얘기는 미국 벤스 부통령이 이 미유엔 안보 회의에 가서 한 말하고 맥락이 같네요. 이런 거를 우선시 해야 된다는 거. 지금 유럽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로 깠죠. 유럽 정상들은 2일 영국 런던에서 회담을 열고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금 오늘 뭐가 그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정상회담의 최우선 순위에 대해 동맹의 균열이 더 커지는 것을 막는 것. 이런 건데 어떤 건지 뭐 크게 그 기대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 국방비를 좀 많이 올려야 된다. 유럽 자체가 각 나라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목재 25% 관세 한국산 싱크대에도 불똥 물음표를 조금 붙였는데 저건 기사 제목들을 쓰는 거 보면은 저건 트럼프가 한국을 못 살게 군다는 게 이 제목을 보면은 트럼프 나쁜 새끼라고 생각이 들 만한 기사들을 제목을 뽑는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유진 기자가 더 중앙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수입 목재 그 한국산 싱크대에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추가 지시를 해서 270일 이내에 상무부 장관이 조사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럼 9개월 정도니까 거의 뭐 1년 정도 그 검토를 한다 그런 얘기니까 이것도 그 엄포 성격이 좀 강하겠죠. 이번 조치는 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동맹의 가혹한 일부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이 보조금을 통해 과잉 생산을 한 뒤 이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 그 우리나라도 보조금을 주냐 정부가 이 싱크대 제조업체한테 그리고 과잉 생산하냐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도 미국에 덤핑하고 있냐 이거 지금 중국을 대놓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겉으로는 캐나다, 독일, 브라질, 중국과 함께 한국도 그렇게 한다고 언급을 했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목재 수출이 많은 캐나다 측은 관련 산업에 파괴적인 조치라면서 우려했다. 캐나다 매체인 토론토 스타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불로 1만 6천 개의 건물이 파괴됐다. 그래서 목재 수요가 미국이 많은데 그러면은 관세를 또 적용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인데 제 기분은 그래요. 중앙은 기사 제목에 중국산부터 언급했어야 마땅하다. 한국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맨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의견은 친중 매체란 증거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더 중앙이. 그리고 우리나라 싱크대 대표적인 메이커가 한샘인데 또한 친중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중했던 한국을 제재한다기보다도 한샘이 그 중국 지사도 있고 한샘이 그 여시제를 만들었던 그런 친중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모를 리가 없고 그러니까 니들 그 친중했지 니들 주고 어, 너희들도 그 제재 대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한샘을 그 창업자가 팔아넘기고 자기는 은퇴를 했죠. 그런데 그 영업은 어떤 펀드 어떤 그 투자 기금들이 인수해가지고 전문 경영이 들어와서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군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흑인 여성 장군이 갑작스럽게 사인합니다. 톰 밴든 블록 USA 투데이 3월 2일 토요일 뉴스인데 이런 류의 뉴스가 DEI 그거 정책을 안 한다. 이런 거니까 어, 미국 그 국방 관련 보건국에 해당하는 950만 명의 군인과 그 가족 퇴役 군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방 보건국의 수장이 흑인 여성 장군이었는데 결국은 뭔가 압력이 있었는지 아, 사임을 했다. 해고되기 전에 자기가 사임을 한 것 같네요. 그런 뉴스고 국방장관입니다. 루비오 이스라엘의 40억 달러 군사 지원, 바이든 전 행정부 무기 금수 철회, 무가이 유커가 요미우리 신문에서 간단하게 보도한 내용입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에 대해 약 40억 달러, 약 6천억 원 상당, 아까 그 젤렌스키한테 러시아 돈 쓰라는 게 한 4,720억 달러인가 그렇죠? 어, 이건 미국 돈으로 약 40억 달러 군사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한다. 이런 얘기고 그 이스라엘의 부분적인 무기 금수 조치 철회를 한다. 이런 것도 있고 이스라엘이 그 필요한 무기를 미국 거를 구입한다면은 팔아라. 이런 얘기죠.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오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수단을 앞으로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자 휴전 이스라엘 1단계 연장 요구 하마스가 거부 항구 정전 정하는 제2 이행 촉구 평행선 어, 이게 그 포로 교환이 완벽히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특파원이 후쿠시마 토시유키라고 어,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 1차가 이 6주간 동안 이 1단계를 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좀 연장하자는 게 이스라엘의 요구사항이고 하마스는 2단계로
가서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빨리 가자. 이런 얘기인데 1단계 때 그 이스라엘인 인질 33명과 태국인 인질 5명을 풀려났고 이를 대가로 팔레스타인 수감자 2,000명이나 풀려났습니다. 엄청 많이 잡혀 있었네요. 이스라엘은 1단계를 42일 더 연장해 가자 지구에 남아있는 인질 59명, 사망자 33명 포함 이것을 더 끝내자 인질 교환을 이런 얘기인데 하마스가 2단계 실질적인 협상으로 넘어가자 이것이 이제 평행선을 걷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자지구 난민 사우디에서 수용될까? 사우디 네옴시티의 건설 노동력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죠. 아마 사우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들을 다 철수가 아니고 소개시킬 것 같습니다. 완전히 가자지구를 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은 자치구로 인정했었는데 트럼프가 미리 얘기했죠. 미국이 거기 들어가서 개발할 거야. 팔레스타인 다 쫓겨날 것 같기도 합니다. 차이나 코스프레 거의 안 입었잖아. 에나꼬가 중화풍 의상으로 중화반을 빠구리의 모습에 환희. 이 빠구리라는 용어 때문에 제가 이 편집을 했어요. 고기만도 나는 되고 싶어. 이게 현대 비즈니스라고 저런 그 이런 류보다도 좀 더 신중하고 좀 뭐 엔터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하는 그런 건데 엔터 기사를 그 현대 비즈니스에서 냈네요. 대인기 코스프레이어 남 하는 거 따라 하는 거겠죠. 애 낳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갱신 차이나 코스프레로 고기 호빵을 먹는 모습을 투고하고 있다. 뭐 이 중국식 그 머리 스타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기 호빵을 먹는 모습. 근데 되게 크다 이게요. 댓글창에는 팬들이 극찬 그렇게 입고 밥 먹어 거의 안 입었잖아. 내 손으로 만든 중화만두 있잖아요. 중화만두보다 크잖아. 괘씸해. 뭐 이런 등등 유튜브 채널이나 TV 등에서도 애나꼴을 보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더라고 얘기했는데 이 빠굴이라는 말이 우리 좀 저도 못 배워가지고 아주 속어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일본 말이군요. 보니까 빠굴이라는 게 가로채는 것, 아이디어 등을 도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코스프레를 일본 말로 번역하면은 빠굴이거든요. 코스프레 한다, 빠굴이 한다. 우리는 말이죠. 젊었을 때 빠구리 한다면은 아주 남녀가 거시기 하는 거로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가로챈다는 의미에서 빠구리 했다. 글쎄, 그래서 자관, 우리 점잖은 사람들은 그런 용어 쓰는 애들을 멀리했죠. 빠구리 뭐 이런 얘기하는 애들, 아이 저 새끼들 뭐 우리 점잖은 애들이 그런 용어 쓰면 안 되지 뭐. 어쨌든 제가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서 이거를 편집해 봤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눈도 다 아니 그 성형수술 한 게 뻔히 보이는 얼굴 같긴 합니다. 자, 그 유명 유튜버 수카월드가 국민연금 간단히 얘기했는데 아니 길게 얘기했는데 한 장만 제가 편집을 했어요. 우리나라 보험료율이 9%뿐이 되질 않습니다. 사실 적게 내고 많이 받겠다는 건 도둑놈 심보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국민소득이 일본보다 더 뛰어넘었다면은 일본이 우리나라 따블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9% 우리도 일본만큼 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지금 급여 생활자들이 죽으려고 그러겠죠. 지금 따블을 더 내야 되는데 또 회사 분담금도 또 있죠. 또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9% 중에서 실제 그 개인이 내는 거는 4.5%고 4.5%는 기업이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 자기가 내고 어, 또 반은 또 이 기업이 낸다. 어떻게 그 비율을 해줄진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 국민연금을 적게 낸다는 것만큼은 사실인 거죠. 그래서 국민개혁 개혁인 이름을 그렇게 붙였지만은 28일 2차 국정협의회 개최를 했는데 뭐 이 상태로 그냥 뭐 개혁인지 아닌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쭉 저도 한 1, 이틀간 트럼프와 젤렌스키에 대한 것도 편집해서 냈습니다만은 역시 유명 유튜버도 이걸 안 다룰 수 없겠죠. 근데 저보다 역시 능력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흥미롭게 또 진행을 또 잘 하니까 그리고 자료 준비를 많이 해요. 음, 저는 그냥 그날그날의 그 뉴스에서 그냥 발췌 편집하는 정도고 이 슈카는 검색을 해가지고 자기류의 그 내용을 편집을 하고 있는 거가 눈에 띄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성과 정호롱이 난무한 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자, 이 백악관 들어올 때부터 이제 야지를 넣었죠. 와우, 오늘은 잘 차려입으셨군요. 음, 왜 예의스럽지 않게 그 슈트를 안 입고 왔냐. 적어도 정상 대 정상이 만나는데, 요거 가지고 딴지를 걸기 시작했어요. 기자의 모욕에 가까운 질문, 왜 양복을 입지 않았는가? 혹시 양복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 백악관 집무실에 야구 모자 라운드 티를 입고 들어간 일론 머스크한테 대해서는 그거는 정상이 아니고 자기 똘마니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는 거고 어찌어찌 시작된 정상회담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은 미국이 외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벤스가 하자 푸틴은 2014년 민스크 협정을 깨고 우리 국민을 죽였다. 무엇을 따르란 말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말싸움이 나서 제일이 당신이 말하는 외교는 요거는 이제 젤렌스키가 어떤 외교인가? 젤렌스키, 당신이 오벌 오피스에 와서 이 문제를 미국 언론 앞에서 따지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은 대서양 건너편에 있어서 느끼지는 못하는 모양인데 당신도 미래에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것도 사실을 야지 놓는 거죠. 발끈하는 트럼프, 말 그따위로 하지 마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뭘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해야 카드를 가지게 될 것이다. 넌 카드가 없어. 그런데 와서 무슨 큰 소리 치고 그러냐? 그런 얘기죠. 거꾸로 미국은 협상을 안 하면 손해인데도 일부러 미국이 이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고 봅니다. 서로 할 말만 하고 듣지 않는 초유의 정상회담, 비난과 호통이 난무했다. 젤렌스키가 JD 벤스와 대화 중 우크라이나 욕을 했다는 루머도 있다. 슈카 블야트, 슈카 블야트, 우크라이나어라는데요. 이게 뭐 fuck 뭐 이런 거랍니다. son of a bitch 이런 뜻이랍니다. 잠깐 좌절하는 아까도 그 했지만은 그 우크라이나 대사 나는 살면서 미국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우방 지도자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호통치며 훈계하는 것을 처음 봤다. 뉴욕 타임즈. 뮌헨에 가서 유럽 지도자들을 질책했던 미국 JD 벤스 부통령 너희들은 너희들의 가치는 후퇴했다. 너희들의 문제는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가치의 문제다. 근데 이거에 호응한 얘기는 이탈리아의 멜라니 총리가 이런 류의 얘기를 아까 그 앞에 소개했죠. 서구의 그 정신이 지켜져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우호적일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 유럽이여 뭐라도 해라. 아니면 다음은 너희일 것이다.
충격을 받고 하나로 뭉치는 유럽, 젤렌스키 당신의 존엄성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용기를 명예롭게 했습니다. 강해지세요. 용감해지세요. 두려움을 없애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대통령 각하 폰데 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이 격려를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요. 젤렌스키는 약 30개 국가 지도자들이 보낸 지지 메시지의 지원에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차 세계대전 놀이를 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블라드미르 푸틴이다. 그 새로운 독일 총리가 되는 메르츠 총리는 유럽은 트럼프와 러시아의 예기치 못한 위험 속에서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 그동안에 나토에 의해서 미국에 의한 예속된 국가들 아니었냐? 사실 유럽 전체가.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 독일스러운 표현이네요. 2,100억 달러, 약 300조 원 규모의 특별 방위비 지출을 추진하겠다. 독일이. CNN은 유럽 역사에 기록될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다. 트럼프와 회동을 마치고 바로 런던으로 이동한 젤렌스키. 영국은 굳건하게 우크라이나와 함께 가겠다. 뭐 어깨를 또 두드리면서 그 찰스 영국 왕까지 만났네요. 젤렌스키가 멘탈 치료를 받았다. FP 언론지 트럼프의 다음 딜은 김정은일 것이다. 부다페스트 안전각서를 체결했었다. 그 핵무기 유럽에 준 게 아니고 이게 부다페스트 안전각서는 이제 소련한테 다시 돌려주고 어, 그런 거였네요. 그 백악관은 더 이상 러시아하고 적도 아니며 파트너로 간다는 그런 것도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중에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요? 2025년 2월 26일 기자회견 중에 I never comment on that. 나는 절대 답변하지 않을 것이다. 대만은 국방비를 GDP 10%까지 늘려라. 원래 깡패가 보험이 뜯는 거 아닌가? 세상에 공짜 보험이 어디 있어? 트럼프는 대만 반도체 산업에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는 TSMC가 미국의 인텔 사업부 일부를 인수해 관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는 TSMC가 인텔을 맞지 않을 경우 관세 폭탄을 맞을 뿐 아니라 대만의 방위도 손 놓겠다고 협박한다. 대만이 만약에 침공을 당하면은 미국이 TSMC 공장을 아마 중국이 파괴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파괴하고 아마 철수할 거다라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손해니까 슬슬 일부 인텔을 인수해가지고 미국에서 반도체 제조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뭐 바이든 때도 우리나라 지금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을 아직 돌리고 있는데 삼성은 차근히 지금 빼고 있죠. 빼야 될 SK도 좀 너무 친중적인 면이 눈에 띄어가지고 SK도 그 중국에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중국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인건비가 비싼지 어떤지 모르지만 미국으로 가든지 베트남으로 가든지 미국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그 북한으로 가는 길도 있을 텐데 참 우리가 말이죠. 라이칭도 총통은 대만 정부가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하여 트럼프의 불만을 해결하는 전략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반도체를 바친다고 해결이 될 것 같으냐? 이렇게 언론 브리핑을 했다고 그러고 2025년 1월 12일 TSMC는 애리조나 시설을 통해 미국에서 첨단 4나노 칩 생산을 시작했다. 역사상 최초로 미국 내에서 4나노 칩 생산 TSMC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것 아닌가? 우크라이나는 광물이었는데 대만은 반도체군요. 민진당 출신 대만 총리는 국민당의 국방예산 동결이
비이성적이며 이는 대만 안보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 대만이 자, 이건 상징적으로 대만을 잡아먹는 그런 상징적인 그림을 했네요, 중국이. 우크라이나의 오늘이 대만의 내일이다. 그러나 대만은 정치가 분열되며 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국방비를 올려야 되는데 국방비를 동결했죠. 국민당, 그러니까 친중적인 국민당이. 슈카는 한국은 정치가 분열되지 않고 한마음 한뜻이라고 표현해서 우리나라는 대만 같은 꼴은 안 당할 거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반어법을 썼습니다. 이 슈카가 한국은 정치가 분열되지 않았다. 우리는 뭐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얘기를 보더라도 속내에 반대식으로 표현한 거죠. 거기다가 대만의 유명 그 탤런트가 병역 기피용으로 긴급 체포됐는데 그게 뭐 1년짜리까지도 병역 기피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왕대륙이라고 자기가 이름 진 것도 벌써 친중적인 냄새, 이름에서부터 벌써 친중적인 냄새가 나네요. 대륙이니까. 2022년 민주당 차이잉원 총통은 과거 4개월까지 줄였던 4개월 갔다 오면은 그거 놀러 갔다 오는 거나 똑같은 건데 군 의무 복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고 우리나라는 방호가 1년 하는 거죠. 방호가. 보통 이제 2년으로 단축이 됐죠. 3년이었는데 옛날 저희 때는 3년 거의 뭐 3년이죠. 3년. 그 근거로 중국의 위험을 거론했었다. 중국 대변인은 미국도 젊은 대변인을 내세우니까 중국 아들도 젊은 여자를 대변인으로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는다. 다만 한마디 하자면 민주당은 대만 독립이라는 고집 아래 대량의 군사무기를 구매하여 대만 해협의 분쟁을 야기하고 대만을 화약고로 만들어 분리주의 세력의 대포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더 논의할 가치가 있을까? 백악관에 가서 조롱을 당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바라보는 대만인들의 마음은 착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3월 3일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